처음 헤르페스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비슷할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거든요. 좋다는 영양제를 장바구니에 하나 둘씩 담다 보면 어느새 한 달 영양제 값만 십수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1년에 5번씩, 6번씩 재발이 반복될 때는 책상에 영양제 통만 6개가 넘게 쌓여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걸 다 먹는다고 재발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영양제에 큰돈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걸러낸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진짜 핵심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라이신, 아연, 그리고 베타글루칸. 많은 영양제 중에 왜 이 성분들인지, 언제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지, 음식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제가 오랜 기간 체득한 지식을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제 오픈 채팅방에 오시는 분들은 요즘은 라이신은 기본으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헤르페스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찾는 영양제가 라이신이 된 거죠. 물론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시겠지만 사실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꾸준하게 챙겨 먹는 사람이 드물고요. 재발이라도 하게 되면 효과 없네 하고 중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영양제 챙겨 먹는다고 재발을 안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를 이용한 제품은 있어도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먹지 말아야 하나? 그건 아니죠. 분명 영양 성분을 잘 챙겨 먹는 것은 몸의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이왕 먹는 거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잘 알고 먹어야 돼요. 라이신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 생선, 콩에도 이미 듬뿍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려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라이신이 필요합니다. 보통 헤르페스 관리 목적으로 권장되는 양이 하루 1000에서 많게는 3000mg 정도인데요. 이 양을 몸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을까요? 계산상으로는 가능해 보여요. 닭가슴살 100g에 라이신이 약 2g이 들어있으니까요. 2g이면 2000mg인데 그럼 굳이 영양제가 왜 필요해?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2가지 함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르기닌과의 자리 싸움입니다. 라이신과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통로를 공유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라이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쌀,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은 물론이고 된장찌개, 두부, 콩나물처럼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들의 아르기닌 비율이 꽤 높거든요. 결국 식사로 들어오는 라이신 중 상당 부분이 아르기닌에 밀려서 흡수도 못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입니다. 라이신은 열에 취약한 아미노산이에요. 고기를 구울 때 라이신이 담과 결합해서 변형이 됩니다. 계산기로 두드린 숫자랑 실제로 세포까지 도달하는 양이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어요. 헤르페스 관리는 단순히 라이신을 많이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르기닌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순수한 라이신만으로 혈중 농도를 빠르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한 거죠. 식사로 못 채우는 그 결정적인 한 끝을 채워주는 거죠. 그럼 라이신 영양제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라이신은 식전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율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먼저 처리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먹어야 라이신이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라이신만큼이나 중요한 2번째 성분, 바로 아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연은 우리 몸의 항바이러스 체계에 직접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는 바이러스를 감시하고 공격하는 T세포라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아연이 부족해지면 이 T세포들이 힘을 못 쓰고 둔해지거든요. 그 틈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죠. 제가 아연에 대해 공부를 해보니까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주제로 무려 40년이 넘게 연구가 되어 왔더라고요. 관련 논문을 쭉 찾아보니까 재밌는 결과도 많이 있고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연을 직접 주입했을 때 E형 감염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연을 막연히 도움되겠거니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논문을 보고 아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관련 논문 링크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걸어뒀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연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연은 킬레이트 아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화 아연은 흡수율이 낮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킬레이트 아연이 흡수율 면에서 우수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산화 아연이 아예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이 킬레이트 아연은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우리 몸이 이 단백질인 줄 알고 더 빠르게 흡수하게 만든 구조예요. 위장이 예민해서 아연만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죠. 이 산화아연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흔하지만 흡수율은 조금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위장을 가진 분들이라면
가성비 면에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이번에 영양제 배합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국내산 라이신 제품에는 모두 산화 아연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킬레이트 아연은 해외에서만 수급이 가능해서 배합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그리고 약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산화 아연 10mg 정도면 쩔하고 안전한 양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아연을 더 좋은 곳으로 제대로 챙겨 먹고 싶다고 하시면 아이허브에서 킬레이트 아연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30mg이라서 장기 복용은 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며칠 챙겨 드세요. 그럼 이 아연은 언제 어떻게 먹는 게 효과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라이신처럼 공복에 먹는 게 흡수율 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식후에 먹게 되면 음식물에 들어있는 이 지방이나 섬유질이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공복에 먹을 때 속이 불편하다. 그럴 때는 굳이 공복을 고집하면서 고통받지 마세요. 편안하게 꾸준하게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한 대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타글루칸. 이 베타글루칸은 NK세포, 대식세포 같은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 잔병 치레가 잦거나 대상포진, 구내염 같은 면역력 저하 증상을 겪는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많이 섭취합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베타글루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추출원에 따라서 분자 구조와 결합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에 작용하는 효능도 차이가 나고요. 이 추출원이 크게 버섯, 효모, 곡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효모, 미생물 유래를 추천해요. 버섯 유래랑 구조가 비슷하면서 함량이 매우 높고 흡수가 빨라서 이 가성비와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거든요. 곡물 유래는 귀리나 보리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 면역세포 활성화보다는 이 콜레스테롤 저하나 혈당 조절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리같이 헤르페스 재발이나 포진 후 회복을 위해서는 이 버섯이나 효모에서 추출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고 있는 라이신 제품도 미생물 유래로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제품보다 선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업체로부터 협찬받거나 광고받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냥 내돈내산이고 헤르페스 확진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셔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조업체로부터 컨택이 와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가성비 라이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같이 배합비 검토 중인데 최대한 빨리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성분은 최상급으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공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이 되는 이 생활 습관 자체가 잡혀있지 않은데 이 영양성분만 잘 챙긴다고 해서 재발이 줄어들까요? 아니겠죠. 이 라이신, 베타글루칸, 아연도 궁극적으로 내가 기본 수면이 되어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성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게 되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이 성분들을 바로 구매하시는 것도 물론 괜찮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헤르프리 채널에 정말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고 스트레스와 재발의 관계, 수면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음식들을 피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영상에 나와 있거든요. 전부 다 무료예요, 무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실 거예요. 이 고정 댓글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 이 설명란에 제가 어떤 제품을 먹는지 다 공유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재발 빈도를 줄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